지금 이 시간은 정창식 스테파노 신부와 성현상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하는 정성스러운 신앙 상담 시간입니다. 찬미 예수님, 참예수님, 뉴욕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마련된 코너 정성스러운 신앙 상담의 성현상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예, 정창식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은 두 번째 사연으로 좀 하겠습니다. 신부님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사연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이스 버킷에 관한 사연입니다. 아이스 버킷이 요즘 인터넷에서 아주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 버킷이 가톨릭 윤리에 어긋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왜 그렇게 어긋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부님 그 아이스 버킷 얘기 들으셨죠? 네, 뭐 루게릭병과 관련이 있다던데 신부님 루게릭병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 질문을 좀 듣고 루게릭병에 대해서 조금 한번 조사를 조금 해봤어요. 한국어로 루게릭병을 뭐라고 하죠? 근위축성, 근위축성, 칙- 근위축성. 근위축성 칙색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아, 예. 칙색경화증. 대단하십니다. 어려워요. 그렇더라고요. 이 이름이 나온 사연이 있습니다. 네네. 루게릭병이 나온 사연이 있어요. 루게릭이 우리 아주 이 동네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사람 이름. 사람 이름입니다. 네, 루게릭이. 뉴욕 양키즈 아시죠? 네네. 거기 뉴욕 양키즈의 4번 타자 아, 이름이 루게릭이었습니다. 네. 네, 루게릭 선수가 이 병을 진단을 받고 2년 만에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병명의 이름을 근위축성 칙색경화증이라니 병의 이름을 루게릭이라고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작된 병이 루게릭이다. 근데 이 루게릭병과 아이스버킷, 이 루게릭병 치료를 위해서 후원금 마련 캠페인을 벌인 것이 바로 이 아이스버킷 캠페인이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인데 이게 왜 가톨릭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가톨릭에서는 그 모든 인간 배아는 생명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보고 있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 가톨릭에서 그런 난치병을 위한 어떤 그런 연구는 배아줄기 세포가 아닌 성체줄기 세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일단 우리가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배아줄기 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아요. 인간 생명의 어떤 시작과 관련해서 일단 수정이 되면 수정 세포는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분할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것이 대략 8주를 기준으로 해서 9주 때부터는 이 간세포가 간세포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장기나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특별히 척추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제 자리를 잡는다라고. 저는 신부님이 간세포를 하길래 그때부터 간이 생기는 거 했더니 그런 것도 물론 다 포함이 되겠죠. 포함되니까. 뭐 심장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자리를 잡겠죠. 그 세포의 일부분을 계속 그 성장시켜 나가면 어떤 특정 조건 속에서 키워 나가면 뭐 간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그렇게 그 기준점이 8주다. 보통은 그렇게 8주로 보고 있다는 거죠. 8주와 9주 그 사이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 배아라는 것은 그 8주 정도, 8주, 9주 그 정도 상태에 있는 세포, 수정 세포를 배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의학적으로나 무슨 여러 가지 치료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뭐 의학계나 뭐 이렇게 일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일반 사회적인 학자들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수정 세포를 가지고도 의학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체세포 그것을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8주냐 9주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영혼이 언제 주입되느냐 하는 문제는 명확하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의 순간에 영혼이 주입된다. 이렇게 그때부터 가톨릭 교회는 생명으로 인간으로 보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배아를 통한 연구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생명윤리 안에서 인간의 어떤 생식 세포를 이용한 그 연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자의 난자는 반드시 이 모든 연구에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정자가 아닌 일반 우리 이 몸의 피부에서도 마찬가지 이 세포마다 다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을 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이 체세포에 있는 핵을 치환해서 그것을 키워도 그것이 하나의 어떤 성체로 클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인간에 대한 실험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국가가 생명윤리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데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자분들 존재가 필요가 없어지면 수도 있겠다는 그런 미래 사회 SF 이런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걸 보면 실제로 여성들만이 꾸려나가는 어떤 세상들 그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 제가 가톨릭 그 윤리에 왜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인터넷상 안에서 있는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요, 한국주교회 생명운동본부 위원으로 계시는 이광호 박사님께서 블로그에 올리신 글입니다. 이 박사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해서 희소 난치병 치료법을 연구하기 위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라고 평가를 한 뒤에 가톨릭 신자 또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연구를 좀 더 심층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스버킷은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 후원금을 마련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아를 활용해서 도구처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은 아이스버킷이 캠페인이 그건데 그 차원은 우리 윤리와는 가톨릭 가르침과는 반대의 것에 서 있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인간 생명을 더 아끼고 또 그 생명을 위하는 목적으로 그 치료를 하지만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는 인간 배아 역시도 교회 입장에서는 인간이기에 인간 존엄성을 위해서 또 다른 작은 생명체를 훼손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가톨릭 윤리관에 맞는 어떤 생명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부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 일단 소개에 앞서서 미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 아이스버킷 캠페인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톨릭 교회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제안한 루게릭 협회가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후원하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는 이 캠페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그런 루게릭병이나 난치병을 위한 그런 후원을 하고 싶으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의학연구재단에 기부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아이스버킷에 관한 어떤 질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뭐 가톨릭 교회의 모든 생명과 관련된 그 우리 교회가 보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어떤 생명에 대한 문화가 시대 정신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정이 되면 그 자체로 한 사람으로서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기에 그 배아를 가지고 치료 목적에 사용한다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하는 것, 그 기준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신자분들이 이해를 하셨고, 그다음에 아이스버킷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미흡한 것들 많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 처음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렇게 아는 만큼 나누는 그런 프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상담 이메일 kcbnyorg@gmail.com입니다. kcbnyorg@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많은 사연이 오실수록 이 코너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또 더 즐겁고 더 많은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뭐 이게 더 잘 질문들이 이루어지면은 전화 연결도 한번 즉석에서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한번. 미흡하나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통해서 같은 마음이시겠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뉴욕에 사는 모든 신자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모든 분들이 희망을 얻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도 뉴욕에서의 사제 생활이 있어서 좋은 추억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주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성스러운 신앙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신자분들 감사드립니다.